안녕하세요. 일단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승소율 90% 노무사고요. 물론 모두는 아니지만 10명 중에 9명은 만족하는 결과를 내드린 거죠. 그리고 최근에 수습기간에 해고당한 분 사건을 맡아서 합의금 800만 원을 받아들였는데 이 의뢰인분이 말하시는 게 다른 노무사들한테도 사실 상담을 갔는데 다들 이거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고 해서 반쯤 포기하고 계셨대요. 근데 마지막에 저한테 오셔서 합의금 800만 원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 되게 만족하면서 후기까지 작성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승소율 90% 노무사인 제가 부당해고 기준 2가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외로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이걸 몰라서 내가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이길 수는 있는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만 보더라도 내가 부당해고 사건 이길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될지 알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해고 통보서를 받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 통보서에 관해서는 크게 3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말로만 해고 통보를 한 경우. 두 번째, 카톡 또는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한 경우. 세 번째, 해고 통보서를 받았지만 그 내용이 미비한 경우. 이 3가지 케이스 각각 어떻게 부당해고가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 혹시 해고 통보서를 받지 않고 말로만 해고 통보를 받으셨나요? 축하드립니다.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성립해서 부당해고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내가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녹음 또는 메시지로 증명하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 저는 카톡 또는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거는 해고 통보서를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단순히 카톡 또는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한 거는 적법한 해고 통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전자결제 체제를 완비해서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경우, 직원이 먼 거리에서 근무해서 모든 업무 처리를 이메일로 하는 경우처럼 이메일 말고 다른 별도의 연락수단이 없는 경우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전자문서, 이메일을 통한 해고 통보도 적법하게 해고 통보서를 준 경우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건 특별한 경우니까요. 웬만하면 종이로 된 해고 통보서를 직접 주거나 아니면 등기로 주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해고 통보서를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고 통보서를 받지 않았다면 나는 부당해고 당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 저는 해고 통보서를 받긴 했는데 그러면 이걸로는 다툴 수는 없나요? 해고 통보서를 받았더라도 해고 통보서에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 내 해고일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내가 왜 해고당했는지 해고당하는 직원이 딱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해고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된다는 겁니다. 둘째,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됩니다. 딱 한 번 5분 지각했는데 해고해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딱 한 번 5분 지각한 걸로 해고하는 거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지 않으니까 이 또한 부당해고가 되겠죠. 그러면 어떨 때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나요? 판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말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다룬 사건 중에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케이스랑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케이스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케이스. 우선 일주일에 12시간 연장 근무 지시를 거부한 것, 해고 사유로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 해고 사유로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수습기간에 업무 능력이 부족하고 수습평가표를 통하여 100점 만점에 50점이 나온 경우, 해고 사유로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해고 사유로 정당하지 않다고 본 케이스. 거래처의 실수를 지적한 행동, 당연히 해고 사유로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학원 강사인데 학부모에게 3회 컴플레인이 걸린 경우, 해고 사유로 정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임신을 하여 출산휴가 얘기를 한 경우, 이 또한 당연히 해고 사유로 정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저는 1년에 70건 이상 부당해고 사건을 하고 있는데요. 제 경험상 근로자가 잘못을 하긴 했다
싶은 경우에는 쉽게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하진 않지만 어쨌든 내 잘못이 있어서 해고를 당했다 싶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 노무사 선임하는 걸 추천드려요. 혼자 하면 100%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해고 통보서를 못 받았다? 부당해고입니다. 해고 통보서를 받았더라도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 부당해고입니다. 즉 해고 통보서를 못 받았거나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부당해고가 됩니다. 오늘은 부당해고가 되는 기준 2가지 핵심적인 것만 쏙 짚어서 설명드렸는데요. 해고당한 분들 정말 억울하고 화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신고해서 보상금 받으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댓글에 제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